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저는 강원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과에 있는 윤종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것에 이어서 저와 함께 이제 6주차부터 총 4주에 걸쳐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 그리고 모듈, 객체 지향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 중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료 구조 1이라고 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번 주차에 좀 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연산자들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해보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스트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변수라는 개념을 이미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 변수는 그야말로 이제 변하는 숫자죠. 변하는 숫자고, 변하는 수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메모리 속의 공간을 잡아두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변수라는 것은 이제 단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꼭 한 개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자료 구조, 여기서 자료 구조라는 것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료 구조로서 리스트란 놈이 있는 겁니다. 리스트는 이제 항목, 보통 아이템이라고도 얘기하고 엘리먼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저장하는 일종의 컨테이너, 즉 메모리 속의 공간인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순서를 가지고 저장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는 항목의 개수, 즉 아이템의 개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공간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또는 감소하면은 자동으로 감소하는 형태, 즉 이제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어떠한 타입의 항목이라도 저장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 개의 타입을 동시에 저장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 리스트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좀 학습하게 될 두 번째 자료 구조 주차에서 학습하게 될 튜플, 딕셔너리, 세트 같은 다양한 별도의 자료 구조가 있지만 그래도 리스트가 가장 범용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4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의 어떤 대략적인 도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0,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방의 넘버들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실제 어떠한 아이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여기 더 추가를 한다면은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동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가 과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날씨를 보면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 언제인가? 사실 사람은 이 그림 있죠? 저희가 이제 일기예보에서 보는 일반적인 그림인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은 28도, 화요일은 31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은 이 그림을 딱 보면은 35도인 목요일이 가장 더운 날이구나를 바로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데이터랑 바로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데이터가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컴퓨터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컴퓨터는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데이터들, 즉 여기에 있는 온도, 템퍼처 데이터를 모두 별도로 저장을 해서 그들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최고값을 찾아내는 형태로 가장 더운 날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7개의 온도의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할 것인데 그 저장하는 공간이 우리가 익히 배운 변수, 베리어블이라는 공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7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temperature 1, temperature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7개의 변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7개의 데이터지만은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 또는 200개 또는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100개씩
뭐 1부터 100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코딩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 다 자료 구조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리스트란 것을 이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예제에서 우리가 7개의 기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는 이제 temps라는 리스트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temps라는 것을 이제 명칭을 준 다음에 보시면 대괄호로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간에는 우리가 콤마로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뒤에 또 신텍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좀 보신다면은 7개의 온도가 이제 temps라고 하는 하나의 레퍼런스에 의해서 지칭이 되게 되고 이 7개의 온도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게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7개가 이렇게 저장이 됐다는 것은 그림으로 봤을 때 쉽게 이해가 가는데 보시면은 데이터의 순서가 보통은 첫 번째 데이터는 1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0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0부터 시작하지? 첫 번째 방은 1부터, 두 번째 방은 2부터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0부터 시작하냐? 사실 이것은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옛날에 예를 들어서 포트란이라는 언어가 있을 때 뭐 70년대, 60년대에서는 이 인덱스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방의 번호를 1부터 시작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C 언어로 대표되는 C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방의 번호가 항상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메모리 구조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데이터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시작되고 나서 그거로부터 다음 데이터의 오프셋 하나 건너뛰면 두 번째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 다 건너뛰지 않으면 첫 번째 데이터고 하나 건너뛰면 두 번째 데이터고 두 개 건너뛰면 세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메모리상의 형태를 따르기 위해서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화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런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서는 0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그 리스트를 선언하기 위한 그 신텍스를 좀 보도록 합시다. 신텍스라는 것은 이제 문법적인 형태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리스트의 이름, 일반적인 이제 아이덴티파이어의 규칙을 따르고요. 그 변수명이라든지 뭐 함수명을 만드는 그런 규칙을 따르면서 대괄호로 데이터들을 묶고 데이터 간에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템이라고도 하고 엘리먼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제가 리스트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예제였죠. temps라고 불리는 하나의 이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7개의 데이터를 콤마를 통해서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전체 리스트가 아닌 리스트의 특정 항목, 즉 여기서 뭐 35라는 데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괄호를 통해서 이 번호를 적어주게 됩니다. 여기 아까 처음이 0이었죠. 그래서 1, 2, 3. 세 번째 방에 접근하겠다면은 temps 해가지고 3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정수를 저장하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스트는 꼭 정수만을 저장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타입의 데이터가 혼합돼서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번째 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리스트에서의 항목의 위치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번호가 되겠죠. 방의 번호가 되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의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 메모리 주소 계산의 편의성 때문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다루면서 지금 수업에서 우리가 주소값이라는 것을 관심 깊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보다는 시작되는 위치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통해서 방의 번호가 지칭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temps 3이라고 하면은 네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번째 방 이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간을 원래는 앞에서 우리가 35도였거든요. 35도였는데 내가 인위의 값으로 바꿔주겠다. 즉 36이란 값을 넣어주게 된다면은 이게 36으로 바뀐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템스라고 해서 두 번째 방을 뭐 1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값이 10으로 바뀌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손쉽게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를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이 인덱스는 방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그 양수로 가는, 즉 0, 1, 2, 3, 4, 5, 6, 7, 8, 9로 가는 이런 인덱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음수 인덱스라는 개념도 사실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고, 뭐 100개의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뭔가 검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야지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부터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인덱싱 방법도 존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음수 인덱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지막 뒤에서부터 데이터를 접근해가지고 후반부에 있는 리스트의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음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음수 인덱스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1입니다. 즉 양수 인덱스로 6인 이 방이 하나의 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7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총 7개인데 7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방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템스 6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템스 -1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 -1, -3 이렇게 양쪽 양수 인덱스, 음수 인덱스를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같은 방에 동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1을 넣어주면은 가장 마지막 데이터,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접근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을 양수 인덱스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랭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내부 함수를 통해 가지고 템스라는 그 리스트의 엘리먼트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우리가 7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7 빼기 1을 하면 6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방은 사실은 이제 전체 엘리먼트의 개수 빼기 1이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 랭이라고 불리는 부가적인 어떤 내부 함수의 실행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을 넣어주면은 어떠한 길이의 리스트라도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위의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뒤에서부터 접근한 것을 허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개발을 할 때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효율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음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방에 접근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개의 지금 온도를 이제 템스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7개니까 7번째 방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방은 6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7번째 방, 즉 인덱스가 7이라면은 얘가 인덱스잖아요. 인덱스가 7일 경우에 과연 이 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실질적으로 없는 방이란 말이죠. 없는 방에다가 우리가 어떤 29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29라는 값을 넣어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허용되어지지 않은 공간, 허용되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리스트가 허용되어져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선 이제 양수 인덱스만 본다면은 이 부분이 됩니다. 그죠? 전체 이제 그 리스트의 엘리먼트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여기서 는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없어요. 왜냐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작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음수 인덱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랭스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허용이 된다. 즉, 이 조건 안에서는 우리가 i를 통해 가지고, 이 조건 안에 있는 i를 통해서는 방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냥 쉽게, 우선은 이제 주로 양수 인덱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양수만을 고려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전체 리스트의 엘리먼트보다는 작게, 같은 건 안 돼요. 작은 만큼 이제 인덱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건문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코딩을 한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인덱스의 개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리스트를 이제 방문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스트 안에 저장된 요소들을 모두 방문해가지고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반복문 4를 배우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7가지 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range라는 함수를, 내부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 range 함수의 목적은 뭡니까? 0부터 n-1까지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 숫자가 사실은 인덱스 i가 되는 거죠. 인덱스 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방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전체 이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end 콤마는 이제 출력 후 엔터 대신에 콤마를 붙여가지고 한 줄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i라는 인덱스 값을 0에서 이제 전체 그 리스트의 크기 빼기 1만큼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인덱스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 그 인덱스 값, 즉 방의 번호가 내가 별도로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방문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간단하게 이제 in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for each 루프를 사용해가지고 temps라는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엘리먼트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코드는 간결해지죠. 대신 우리가 인덱스 값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 1을 쓰셔도 되고 케이스 2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 집이라는 함수는 그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될 텐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리스트가 두 가지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question이라는 리스트가 하나 있고 answers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하고 답인데요. 이것이 사실 어떤 쌍으로 묶여서 간다면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그 구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집이라는 함수입니다. 집 함수는 두 개의 리스트를 받아서 항목 두 개를 묶어서 제공하는 형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집으로 이제 question하고 answer를 묶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q하고 a 각각의 엘리먼트 하나씩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이제 question과 answer를 동시에 출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name은 김, 그리고 quest는 python, 그리고 컬러는 블루 이렇게 각각 쌍을 리스트 안에 있는 것끼리 쌍을 묶어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집 함수의 목적이고요. 이 집 함수는 아마 이제 11주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출력하는 방법에서 저기 앞에 F가 붙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괄호로서 Q하고 A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F 스트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이제 출력을 변수가 있는 것을 좀 편하게 출력하는 방식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F가 붙은 상태로 이제 출력 그 문자열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중괄호에 있는 이 Q가 단일 문자 Q가 아니라 변수의 내용물을 여기다 출력하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Q하고 A에 있는 내용물을 그 각각 이 공간에다가 넣는 형태로 출력하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가 F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학습이 될 예정입니다. 자, 리스트 연산자를 좀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append라는 그 연산자가 있는데요. append라는 연산자는 새로운 요소를 리스트에 어디다 저장하냐? 맨 끝에 추가하는 겁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그 이후에
그 다음 방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이제 append라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append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공백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순차적으로 뭐 아이언맨, 토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백 리스트의 상태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append 아이언맨이 실행되면은 아이언맨이라는 방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순차적으로 append라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그 다음에 토르라는 방이 그 다음 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점이 붙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메소드라고 얘기하죠. 사실 파이썬은 모든 것이 객체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은 아직 학습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하고 그리고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9주차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append라는 것은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사실 메소드입니다. 리스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이고, 하는 것은 현재 리스트에서 맨 끝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pend는 가장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인데 inse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소드죠. inse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insert 메소드는 내가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값이 두 개가 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덱스 값이 오고, 그리고 뒤에가 이제 엘리먼트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초에는 아이언맨, 토르, 헐크라는 이제 세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1번 방에다가 스파이더맨을 집어넣고 싶어요 라고 지칭을 한다면은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이 1번 방에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내용물들이 한 칸씩 이렇게 밀려서 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간에 뭔가 삽입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insert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지정된 위치에 엘리먼트, 즉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엘리먼트가 어느 인덱스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메소드도 필요할 텐데요. 이것이 인덱스라는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어벤져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히어로즈라는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히어로즈 리스트에서 내가 헐크라는 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히어로즈.인덱스 헐크라고 하면은 헐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 얘가 인덱스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0, 1,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라는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헐크가 여기에 히어로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인덱스를 보내주는데,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리스트에는 그런 엘리먼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헐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즉 인이랑 연산자를 활용해 가지고 히어로즈 안에 헐크가 있다면, 그 조건문을 활용해서 헐크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히어로즈의 인덱스를 출력하세요 라고 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인덱스라는 메소드는 두 가지 입력값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가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숫자인데,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하라는 겁니다. 즉 세 번째 방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시작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헐크인데, 헐크는 지금 두 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헐크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3번째 방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3번째 방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면서 헐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값은 이제 4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만약 얘가 없으면은 이제 첫 번째 헐크를 찾아가지고 2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탐색을 시작하는 위치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pop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remov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pop은 이제 리스트에서 i번째 항목을 삭제해서 반환합니다. 만약에 i를 주지 않는다면은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토르, 헐크가 있을 때 pop1을 넣는다면은 이제 첫 번째인 토르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헐크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1이 빠진다면은 한 번 더 실행한다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헐크가 다시 날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remove라는 것은 또 역시 리스트에서 지정된 값을 삭제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팝은 이제 삭제 후 반환한다는 거죠. 팝의 결과물은 삭제된 애를 이제 호출한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리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삭제하고 나서 삭제하면서 어떤 값이 삭제되는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팝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게 필요 없다면은 리무브를 통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여기도 삭제할 대상이 없다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if문을 사용해서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코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리스트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산들이 가능한데요. 우선 이제 많이 사용되는 연산으로 이제 maxmin이라는 내장 함수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앞에 점이 붙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함수가 호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미니멈 값 그리고 맥시멈 값을 찾아내는 함수로 minma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의 정렬, 혹시라도 이제 내가 뭐 오름차 순이든지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실 얘가 더 편리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sort입니다.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3, 2, 1, 5, 4였는데 sort를 실행시키게 된다면은 그 sort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은 1, 2, 3, 4, 5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름차 순위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런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뭐 가나다순 형태로서 정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내림차순으로 반대로 정렬이 필요하다면은 여기 sort에다가 reverse는 true라는 입력값을 제공해 준다면은 내림차순에 정렬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정렬을 꼭 이제 이런 메소드가 아니라 내장 함수인 이제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결과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리스트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넘버즈라는 리스트를 정렬한 새로운 ascending 넘버즈라는 새로운 리스트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된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소드를 활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리스트에는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뭐 지금까지 봤던 뭐 append도 있고 insert도 있고 뭐 pop, 뭐 index 나왔던 애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들 이걸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있을 것이냐?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할 때 리스트란 것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라는 것만 간단히 알고 있으시면은 책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구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몸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외우시기보다는 구현을 하면서 몸으로 직접 체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뭐 내장 함수의 예제로서 뭐 이런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뭐 앞에서 봤듯이 이제 우리가 minmax를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sum이라는 합을 구하는 내장 함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리스트에 저장된 어떤 총합이라든지 맥시멈 값 그리고 최소 값을 구하는 이런 예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랜덤하게 무언가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엘리먼트 중에서 하나를 좀 랜덤하게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랜덤이라는 이제 모듈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모듈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저희가 구주차에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import 뭐 랜덤을 한 다음에 random.choice choice하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임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역시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모듈을 설명할 때 랜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간단한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구현을 실습을 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체조 경기 같은 걸 보시면 심판들이 점수를 딱 들게 되죠. 그게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거해서 그 다음에 평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점수가 심판의 점수가 리스트로 제공이 됐을 때, 즉 이 점수가 이제 심판의 점수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처리하고 나서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우선 리무브란 놈이 있었습니다. 그죠? 리무브란 애가 이제 정해진 놈을 제거하는 것인데 정해진 값을 제거하는 건데 이제 그 리무브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값이 이제 max, min이라는 내장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장 최고값을 제거하고 그리고 최소값을 제거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최고값인 10이 제거되고 그리고 최소값인 3.0이 제거된 이후에 남은 숫자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거 후 출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두 개의 값이 제거된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평균을 구한다면은 이제 평균을 이 네 개의 남은 값으로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리스트의 개요하고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